그다음에 필독서 10권 이상 이렇게 이건 일반적일 거고요. 토론 수업하고 명상하기. 네.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상당히 현장성 있는 그런 이 교육 방법인데요. 토론 수업은 요새 뭐 일반화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PREP 기법이라고 있어요. 네. PREP. 네. 그 뭐냐면 P는 그 포인트를 이제 스피치 할 때 네. 3분 스피치도 PREP를 쓰도록 이야기합니다. 유도하는데 P는 이제 포인트를 맨 처음에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 먼저 내세우라 이거죠. 그 다음에 E는 그 다음에 R은 reasonable 그걸 그 이론적으로 설명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E는 example 그 예를 들어 설명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P가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론이 이거다. 그래서 그 PREP를 3분 스피치 안에도 PREP 기법을 써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상당히 들어볼수록 좀 이 체험된 체험에서 나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전 방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집약돼서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이제 많이 받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슨트 체험, 요거는 조금 어떤 도슨트라는 게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요거 아티스트 데이하고 같이 묶어서 좀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그 아티스트 데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 도슨트는 우리나라 뭐 도슨트 일반화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벌써 업체에 도입한 지가 오래됐는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은 내가 혼자 그냥 그 문외한인 경우 자기가 좀 어떤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그 그림이나 예술 작품을 접할 때 자기 지식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술 작품을 어떤 그 전문가가 그 뭐 꼭 큐레이터 아니라도 어떤 예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훈련된 사람 또 연습이 된 사람이 와 설명을 해주면은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 도슨트를 지금 그런 도슨트 우리가 양성해 왔어요. 이번에도 제가 여름 방학 때 여름 휴가 때에 태안반도 거기에 오마이 갤러리 가서 보니 관장님 직접 도슨트 역할을 하시는데요. 진짜 그 지식도 상당했어요.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학생도 도슨트로서 현재 그 부산 미술관에 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의 작품에 관한 거 그 당시에 심정이라든지 뭐 형편이라든지 막 할 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문화 갖다 그 작품들을 풍성하게 하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을 이제 리더들을 양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또 본인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공부해야 되죠. 공부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티스트 데이 이건 좀 아까 좀 다르다고 그랬는데 아티스트 데이트는 뭐냐면은 그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한데 그 자기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겁니다.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게 아티스트 데이트인데 좋은 사람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산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2019년도 내한한 변화 전략 중에 중요한 게 I am your energy 하는 말이 있는데 나는 당신에게 에너지가 되겠다. 그럼 어떤 에너지가 될 것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손님을 만나면은 가급적이면 그 밥을 뭐 예를 들어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그런 걸 우물쭈물하고 미루고 뭐 소홀히 하고 이래 하지 말고 먼저 나서라 먼저. 나는 그래서 당신에게 정말로 에너지가 되고 싶다. 말로만 아니고 표현을 해라 이거지. 당신하고 차를 막 같이 마시고 싶다. 단순히 차만 마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지식이나 역사나 체험이나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티스트 데이입니다. 그렇구나. 너 바깥으로 생각할 때는 무슨 우리가 예술 행위나 이런 거 했더니 상당히 그렇죠. 재밌는 모닝 페이지하고 아티스트 데이트가 있는데 모닝 페이지는 아침에 뭐 글 쓰는 게 아니고 이름이 모닝 페이지인데 매일 그 뭐 일기를 쓰듯이 반드시 일기 아니라도 자기의 적당량의 글을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밴드나 무슨 이런 데 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봉사도 있고 좀 아까 국제 교류 참가하기 이런 것도 좀 많으셨는데 해외 그럼 일본이나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셨으면 그렇죠. 많이 했죠. 캄보디아 좀 했습니까?
일본은 그 일본의 히포라는 참 좋은 단체가 있어요. 도쿄에 본부가 있는데 그 히포라는 단체가 우리가 교류한 지가 벌써 뭐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단체하고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도 했어요. 그럼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청소년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일본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언어를 잘 모르는 사이끼리 홈스테이를 하고 하면은 선입감이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더군다나 그 어른들은 상당히 선입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불식하고 정말 그 친구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또 문화와 문화로서 그런 데서 배울 점도 많고 얻을 점도 많죠. 그래서 그 홈스테이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인도의 그 달리트 마을 그러니까 그 불가촉 천민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최저 생활을 우리가 뭐 지원해 준다든지 뭐 담요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1년에 2번씩 뭐 한 10년 이상 했죠. 2006년부터 시작했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 5명 이상 외국인을 사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글로벌 시대인데 선진국 사람들은 보니까 최소 한 3개국어를 다 해요. 유럽 가니까 그 인근 국가 3개국 정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이제 젊을 때부터 그런 기량을 키워줘야 된다 이거예요. 글로벌 시대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통역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언어를 개발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연세에 비해서 언어 구사 영역이나 외국어 영어를 하시는 거 이런 거나 능력이나 상당히 하시고 또 이제 부산 우리 국제 교류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 로이 사무총장이랑 이쪽가 그 강의도 하시고 굉장히 또 관계가 도토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멀리 내다보고 또 세계와 국제와 우리나라가 또 이 선진국에 일단은 진입하면서 더 우뚝 서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이란 또 언어 능력뿐만 아니고 국제 감각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산이나 한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뭔가 있어야지만이 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리더들에게 그런 의식들을 심어주고 또 스킬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하게 공감하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리더라는 게 견문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제교류재단을 하고 교류한 지 오래됐는데 그 알로로이 총장님은 특히 그분은 아주 말하자면 글로벌 의식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그리고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분하고 잠깐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진짜 실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한 분, 누구라도 사람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독특한 어떤 캐릭터를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제 부산을 갖다가 우리 특성이 해양 어떤 국제 도시, 도시 국가로 이제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부울경을 묶어서 별도의 도시 국가로 특색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또 연방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할 측면을 보는데 그래서 이게 국제 어떤 그런 감각들 여기 또 향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또 예전에는 일본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특징들을 좀 살리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는 더군다나 컨벤션 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국제 영화제라든지 부산 국제 영화제 등등 이런 것들 또 아트 페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적인 리더들을 키울 그런 필요성도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부산을 더 대단하게 할 수도 있고 부산 시민들도 이제 이 컨벤션 관광 이런 자원들을 자원화시키고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또 그렇게 또 좀 교육도 돼서 간단한 어떤 이런 안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이사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거고 아마 일맥상통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새는 그 해외 나가면은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특히 부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의 그 먹거리도 그렇고 무슨 한류라든지 아주 그런 게 뛰어난데 이제 올해가 특히 그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뭐 외국 사람들도 그런 관심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태도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또 달라지긴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무슨 누구 말을 물으려 해도
도망가기 바빴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오픈 마인드도 되어 있고 그런 문화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도 해주셔서 우리가 계약 속에 대한 철학 또 어떻게까지 끌고 왔는지 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정신,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추는 게 제일 급선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문명이 발전할수록 뭐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인간성 이런 게 상당히 피폐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성 회복. 예, 회복은요. 인간이 그냥 뭐 돈만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돈만 가지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 덴마크 같은 데는 그 휘가릭한 그런 분위기, 오토스피어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사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정말 따뜻함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한글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개발 국가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한글을 어떻게 보급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다 언어관 계 우리가 토스트매스터라고 지금 세계 95개 국가에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영어로 하는데 우리는 절반은 영어로 하고 절반은 우리말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의 부쩍 이제 우리가 빨리 성장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많이 잃어먹은 것이 한국적인 어떤 정신들 이런 것이 좀 피폐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그 고통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성장통을 아직까지 겪지 못했던 것을 이미 이제 뒤늦게 겪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22년 전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뼈아프게 미리 예견하고 그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오신 우리 유판수 기획학습 이사장님께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사실 제 멘토로서 뭐 늘 가르침도 받고 또 오면은 참 기뻐요. 아주 간단하게 검소하게 이렇게 하시고 식사나 뭐 여러 가지 처신들이 그래서 참 오면은 많이 배워가고 늘 어떤 마음속에 양식을 듬뿍 선물을 받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도 사실은 이제 기획학습 홈카밍데이 22회 때문에 잠깐 들렸다가 사실 어려운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공영방송에서 잘 안 하셨던 인터뷰를 이 못난 이 멘티 때문에 하셨습니다. 너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했어요. 근데 우리 방송이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또 늘 이제 지금 사실은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래서 그때 볼 때마다 참 다행스럽다. 오래 사시고 우리 사회에 원로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단단한 원로 거기다가 이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엄격한 원로가 딱 버티고 있을 때 우리가 또 자문을 구하고 와서 또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 고쳐가고 그래서 세계적인 리더로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이제 든든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뭐 신정 씨처럼 저는 졸업 안 했지만은 와서 이제 늘 자문을 구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는 처음이시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새로운 문물을 되게 좋아하시는 우리 이사장님이시거든요. 이런 데서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 바로 이제 이해하시고 또 방송을 편집국장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MBC에서 금방 이해하시고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방송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것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는 거 그게 콘텐츠라면은 그렇죠. 그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맞습니다. 방송에서 CF가 15초라고 하지만은 그 15초 안에 사실은 기승전결이 다 담겨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작할 때 어떤 청약의 유인이라든지 그렇죠. 어떻게 청약할 유인할 예, 것인가. 예,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전개가 있고 그 속에 클라이막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여운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방송의 그 핵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방송을 무시할 수도 없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더 개발해야 되고 이런 또 특히 그 개인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한다는 것은 첨단이죠. 앞으로 많이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뭐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방송 달인한테 와가지고 들이대는, 제가 들이대를 낳기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은 들이대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기획학습, 부산에 있는 기획학습의 유판수 이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대정신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국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리더를 키워 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귀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에는 이제 비가 오는데요. 이제 가을비 하면서 좀 환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통 방송의 문영호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